세상은 흔히 가수로 데뷔했다는 소식만으로 그가 이미 성공의 가도에 들어섰을 것이라 짐작하곤 합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박수갈채를 받는 모습만을 상상하며 그 이면의 고단한 숨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수 임영웅에게 데뷔는 끝이 아닌 더 깊고 어두운 터널의 시작이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첫 발을 내디뎠음에도 불구하고 통장 잔고는 여전히 바닥을 드러냈고 세상을 울릴 목소리를 가졌음에도 당장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비정한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의 차가운 냉장고 앞에서 밤을 지새우고 식당의 그늘진 구석에서 남은 잔반을 정리하며 그는 무대 위에서의 환상과 무대 밖에서의 생존 사이에서 처절하게 흔들려야 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기대와 현실의 극심한 불일치는 인간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며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자극이 됩니다. 그러나 임영웅은 그 괴리감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가수라는 허울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생존이라는 거친 파도 앞에 정직한 노동자로 우뚝 섰습니다. 이러한 허울을 경계하고 현실의 무게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연함. 박지원 선생은 실사구시의 참된 용기라 부르며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선생은 명분뿐인 지위에 매몰되어 정작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뒷방에서 분만 굴리는 한심한 선비들을 향해 천하를 호령할 기계가 있다. 한들 재배를 채울 곡식 한 줌을 제 손으로 일구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선비요, 무슨 대인이겠느냐? 껍데기뿐인 명성은 바람 한 점에도 날아갈 먼지와 같으니 너는 먼저 땅바닥의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내 존재의 무게를 증명하라고 매섭게 일갈하셨습니다. 선생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천하에서 가장 고귀한 자는 비단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는 자가 아니라 제 삶의 무게를 온전히 제 어깨로 짊어지고 땀 흘리는 자다. 명성이 내 배를 채워주지 않을 때 비로소 너는 내 영혼의 진짜 실력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비참함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 비참함이야말로 내가 장차 거목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비옥한 걸음이 될 것이니 너는 지금 당장 무대의 화려함을 잊고 먼지 속으로 뛰어들어라. 선생의 가르침대로라면 임영웅이 택배 상하차 현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화력 발전소의 매연 섞인 구석을 청소하던 그 시간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꿈을 지키기 위해 자존심이라는 낡은 옷을 과감히 찢어발기는 거룩한 투쟁이었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길이란 본래 매끄러운 비단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돌부리에 채여 넘어지고 가시던 불에 긁혀 피가 나야 비로소 진짜 길의 맛을 아는 법이다. 명성이라는 그림자를 쫓지 말고 내 발밑에 닿는 차가운 대지의 감촉을 믿어라. 내가 흘린 정직한 땀방울은 결코 너를 배신하지 않으며 내가 짊어진 짐의 무게만큼 내 인품의 깊이도 더해질 것이다. 임영웅이 훗날 수만 명의 가슴을 울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시절 그가 짊어졌던 현실의 무게가 그의 목소리에 묵직한 진심을 새겨 넣었기 때문입니다.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겨울날 서울 합정역 인근의 어두운 길목에는 군고구마 통을 앞에 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로 몸을 혹사하고 밤에는 가수의 꿈을 가슴에 품은 채 연기를 마시며 고구마를 팔던 청년 임영웅.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고 그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사꾼으로만 여겼습니다. 화려한 무대 조명 대신 그를 비춘 것은 낡은 가로등 불빛이었고 팬들의 환호성 대신 그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강바람과 행인들의 무심한 시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린 겨울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고구마가 익어가는 냄새 속에 자신의 꿈을 함께 익혔으며 시린 손을 녹이며 언젠가 따뜻한 노래로 세상을 녹일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극한의 환경에서 반복되는 단순 노동은 뇌의 도파민, 회로를 인내와 끈기라는 장기적인 보상 체계로 재설계합니다. 즉,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힘,
그것이 바로 임영웅을 무너지지 않게 만든 강철 같은 멘탈의 원천이었습니다. 이러한 지독한 인내와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기계를 연암 박지원 선생은 부동심의 기계라 칭하며 선비의 으뜸가는 덕목으로 삼으셨습니다. 선생은 조금만 상황이 나빠져도 신세를 한탄하며 제자리를 떠나는 변덕스러운 자들을 향해 추운 겨울이 지난 뒤에야 소나무의 푸름을 아는 법인데 너는 어찌 잠시의 추위에 내 푸른 꿈을 꺾으려 하느냐?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화로에 불을 지펴라. 내 안의 열기가 뜨겁다면 바깥의 추위가 어찌 내 정진을 가로막겠느냐며 서슬퍼런 꾸짖음을 던지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처지가 비천하다 해서 그 뜻까지 비천해지지 않으며 생활이 공궁하다 해서 그 품격까지 공궁해지지 않는 법이다. 내가 길거리에서 고구마를 판다고 해서 내 노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시린 강바람이 내 목소리에 깊은 울림을 더해주고 그 뜨거운 고구마 통의 열기가 내 가슴 속의 열정을 더욱 단단하게 구워낼 것이다. 하늘이 너를 춥고 배고픈 곳으로 몰아넣은 것은 너를 죽이려 함이 아니라 내가 장차 만인을 위로할 큰 그릇임을 증명하게 하려 함이다. 선생의 눈에 비친 임영웅의 군고구마 장사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관찰하고 인간의 삶을 깊이 이해하는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서도 꽃이 피고 마음이 사무치면 차가운 쇠붙이도 녹아내리는 법이다. 내가 고구마 하나를 팔 때도 정성을 다한다면 그 정성이 언젠가 노래가 되어 세상을 감동시키지 않겠느냐? 남들이 너를 장사꾼이라 비웃거든 너는 속으로 웃어라. 너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노래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니 그 고독한 시간을 결코 헛되이 낭비하지 마라. 선생의 가르침대로 임영웅은 그 추운 합정역의 밤을 노래의 밑거름으로 삼았습니다. 훗날 그가 부르는 노래마다 서려있는 그 말로 다 못할 애잔함과 따뜻함은 바로 그 겨울 차가운 손을 맞잡고 견뎌낸 시간들이 빚어낸 결정체입니다. 데뷔한 가수가 택배 상하차 현장에서 밤샘 작업을 하고 화력 발전소의 찌든 때를 닦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주변의 시선과 스스로의 자존심이 앞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영웅은 노동의 귀천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땀 흘려번 돈만이 자신의 꿈을 지탱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연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식당 서빙부터 카페 아르바이트까지 그가 거쳐간 수많은 일터는 그에게 인간사의 온갖 군상을 경험하게 했고 그 경험은 그대로 그의 감성이 되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고된 노동은 공감 능력을 극대화하며 자아를 확장하는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임영웅이 부르는 노래가 전 세대의 공감을 얻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네 이웃이 겪는 삶의 고단함을 온몸으로 직접 겪어냈기 때문입니다. 그의 노래에는 서민들의 거친 손마디와 고된 숨소리가 배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의 가치를 연암 박지원 선생은 이용후생의 참뜻, 즉 실질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고 백성의 생활을 이롭게 하는 살아있는 학문으로 풀이하셨습니다. 선생은 입으로만 공자니 맹자니 떠들며 정작 제 발밑에 잡초 하나 뽑지 않는 위선적인 지식인들을 향해 제 손에 흙 한번 묻혀보지 않은 자가 어찌 만물의 이치를 안다 하겠느냐? 농부의 가래질 소리에 진리가 있고 대장장이의 망치질 소리에 도리가 있는 법이다. 비천한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비천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제 손으로 일구지 못하는 그 게으른 마음이 진짜 비천한 것이다라고 매섭게 경책하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자의 뒷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문장보다 아름답다. 내가 식당에서 그릇을 닦고 택배 상자를 나를 때 너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그 정직한 노동의 근육이 장차 내 노래를 받쳐주는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니 내가 내 삶에 당당하다면 세상 그 무엇이 너를 부끄럽게 하겠느냐?
연암 선생은 또한 임영웅의 이러한 행보를 대인다운 기계라 칭송하셨을 것입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무대를 가리지 않는다. 저작거리의 소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자가 진짜 명창이요. 가난의 굴레 속에서도 비굴해지지 않는 자가 진짜 선비다. 내가 오늘 흘린 한 방울의 땀은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고 내 영혼의 창고에 승리의 티켓으로 차곡차곡 쌓일 것이다. 내가 비천한 곳에서 정성을 다했기에 훗날 가장 높은 곳에 올랐을 때도 아래를 내려다볼 줄 아는 따뜻한 눈을 갖게 될 것이다. 선생의 조언처럼 임영웅은 노동을 통해 자신을 낮추고 감성을 채웠습니다.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그 겸손하고도 단단한 품격은 바로 이 시절 정직한 땀방울로 써 내려간 삶의 일기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명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간의 마음속에는 불안이라는 독버섯이 피어납니다. 과연 내 차례가 올까? 이대로 잊혀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신을 갉아먹습니다. 임영웅 역시 이러한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요행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안할 때마다 몸을 더 움직였습니다.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달려가 몸을 혹사하며 잡념을 털어내고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가슴에 새기며 노래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과잉 활성화를 억제하고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을 강화합니다. 즉, 임영웅에게 노동은 생계수단인 동시에 불안이라는 괴물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였습니다. 그는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쉼없는 정진과 주체적인 삶의 자세를 연암 박지원 선생은 자강불식의 도리, 즉 스스로를 강건하게 하여 쉬지 않고 나아가는 인간 본연의 위대한 힘이라 강조하셨습니다. 선생은 운명이니 팔자니 하며 제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나약한 자들을 향해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라 탓하지 마라. 운명은 내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새롭게 그려지는 지도와 같다. 앉아서 탄식만 하는 자에게는 길이 열리지 않지만 거친 땅을 제 발로 밟아나가는 자에게는 온 천하가 길이 되는 법이다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마음이 게으를 때 찾아오는 손님이요. 자신감은 몸이 부지런할 때 찾아오는 친구다. 내가 오늘 하루를 정직한 노동과 지독한 연습으로 꽉 채웠다면 하늘이 어찌 너를 모른 척하겠느냐? 내가 너 자신을 감동시킬 만큼 최선을 다했다면 승리는 이미 내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요행을 바라지 마라. 오직 내가 흘린 땀의 양만이 내 인생의 진짜 실력이 될 것이다. 선생은 또한 임영웅의 무명 시절을 장차 큰일을 도모하기 위한 담금질의 시간으로 보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큰 종은 세게 쳐야 멀리 울리고 좋은 칼은 뜨거운 불 속에서 수만 번 매질을 당해야 예리해지는 법이다. 지금 내가 겪는 이 지독한 무명과 고된 노동은 내 목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소리로 만들기 위한 하늘의 매질이다. 그 매질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고통을 친구 삼아 묵묵히 내 길을 가라. 내가 버틴 그 시간들이 모여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았을 때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한 내 이름의 성벽이 세워져 있을 것이다. 선생의 조언처럼 임영웅은 불안의 안개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가 미스터 트롯이라는 큰 무대에서 떨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수만 번의 아르바이트와 고된 장사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강철처럼 담금질했기 때문입니다. 임영웅의 서사는 단순히 가난한 청년이 가수로 성공했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결함을 나이키라 부른 대인의 기계이며 합정력의 강바람을 노래의 깊이로 승화시킨 인내의 미학이며 택배 상자와 고구마 봉투를 들었던 그 정직한 손으로 일궈낸 삶의 승리입니다. 그는 상처를 숨기지 않았고 노동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성공한 뒤에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조언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바둑판 위에서 우리는 모두 미생으로 시작하지만 자신의 상처를 사랑하고 매 순간의 성실함을 쌓아가는 자만이 비로소 완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임영웅의 뺨에 새겨진 흉터와 그의 손에 박힌 굳은 살은 그가 세상에 내놓는 그 어떤 노래보다 더 진실하고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결론적인 호통과 위로를 건네십니다. 인생은 한판의 승부가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항해와 같다. 흉터가 있다고 멈추지 마라. 가난하다고 비굴해지지 마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고귀한 꿈을 스스로 꺾지 마라. 길이란 본래 걷는 자의 것이요. 지혜는 머무르지 않는 자의 것이다. 내가 어제 흘린 눈물이 오늘 보석이 되었듯이 오늘 내가 쏟는 정직한 땀방울은 반드시 내일의 영광이 될 것이다. 흉터는 내가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해서 살아남았다는 증거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라. 내 얼굴의 나이키는 내가 승리할 운명을 타고났음을 알리는 하늘의 인장이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탓하며 앉아있기보다 작은 촛불 하나를 켜는 것이 낫고 제 상처를 원망하기보다 그 상처가 자라나 그늘을 만들게 하라. 내가 내 결점을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도 너를 사랑하기 시작할 것이다. 임영웅이 보여준 그 지독한 정진과 정직한 노동의 길을 보아라.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감동시키는 일이다. 내가 너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살았다면 온 우주는 이미 내 승리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 지혜와 깨달음에서 다룬 임영웅의 서사는 당신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의 오늘이 비록 고달프고 초라할지라도 당신이 흘리는 그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의 흉터를 훈장으로 여기고 당신의 노동을 명예로 삼으십시오. 연암 박지원 선생의 호통처럼 비겁하게 숨지 말고 당신의 삶을 정면으로 마주하십시오. 당신의 정직한 땀방울이 고난의 흉터 위로 찬란한 꽃을 피워내는 그날까지 우리의 정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곧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만의 삶의 주인공이며 당신의 얼굴에는 이미 당신만의 승리의 훈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견디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승리하십시오. 이것이 연암 선생이 오늘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호통이자 따뜻한 위로입니다. 지금까지 지혜와 깨달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